그래서 3번 관광기업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고, 그죠? 외식업체를 우리가 봤습니다. 외식업체. 여기 대해서 이야기했죠. 단체급식 업체 같이 설명했습니다. 요거 다 알죠? 여러분 한번 잘 보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저는 이제 그 전부터 수업 시간에 이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코로나가 지나가도 이제 이렇게 해야 되죠. 자, 일반 식당 한번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 여기 이합 이렇게 유명한데, 요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다양하게 뭐 여기 보면 종류가 엄청 다양하죠. 여기도 뭐 여기 햄버거도 있고 샌드위치도 있고 갈비도 있고, 그죠? 이런 치킨 요리도 있고 이렇게 다양합니다. 왜 다양하냐면 가족 패밀리 레스토랑이기 때문에 뭐 아이는 아이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또 나이 드신 분 나이 드신 분대로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다양한 메뉴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누구도 불만이 없죠. 딱 하나만 있으면 불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나는 그거 먹기 싫은데 가야 되는 이래야 되는데, 이런 식당에서는 메뉴가 다양하기 때문에 누구도 불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패밀리 레스토랑의 메뉴들은 이렇게 다양하다. 이거는 이제 풀서비스, 주로 호텔이죠. 호텔에서는 내가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서비스를 다 해주죠. 그래서 풀서비스 레스토랑, 고급 레스토랑이겠습니다. 그죠? 요거는 이제 관광식당이 들어갑니다. 관광식당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런 호텔에 있는 식당이죠. 여기서 라스베가스에 있는 시저스 팰리스 호텔입니다. 이거는 기내식이죠. 그래서 이게 대한항공에서 이제 비빔밥, 고추장 볶음, 비빔밥. 요거는 이제 일본 자리에서 주는 거. 여기다 밥이 있죠. 예전에는 이런 비빔밥을 만들 수가 없었는데, 이 햇반이라는 공법이 만들어지면서, 예전에 이제 밥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기내에서는 워낙 고도가 높으니까. 근데 이제 햇반 기술이 발명되면서 이 비빔밥이 이제 가능하게 되었다. 요거는 이제 크루즈.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크루즈에는 엄청나게 풍성화되어 있죠. 그래서 또 손님 자체가 인터내셔널, 온 나라의 손님들이 다 오기 때문에 이 메뉴 자체도 모두가 우리 김치도 있고, 하여튼 뭐 유럽식도 있고 중국식도 있고 모든 다양한 요리들이 이렇게 스페니시들, 남미식도 있고, 그래서 아주 풍성한 메뉴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식사하는 모습입니다. 크루즈에서 자유롭게 식사하죠. 역시 크루즈 안에 주로 뷔페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체 급식 업체. 단체 급식은 학교에 가면 이렇게 제공되죠. 학교에서 이렇게 제공하는 모습. 그래서 이제 신세계 같은데 이런 데서 있는 단체 급식을 위해서 이렇게 기업체나 이런 데 가서 자기들이 대신 운영을 해줍니다. 또는 병원, 또는 학교 기숙사.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식사하는 곳이죠. 단체로 급식을,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에게 단체한테 이제 음식을 제공하는 거니까 단체 급식 업체가 되겠죠. 이런 큰 기업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식사를 하고 나면 이제 우리가 그렇죠. 그 관광지에 뭐 다낭이면 다낭, 뭐 프랑스 파리면 파리에 유명한 관광지를 방문하겠죠. 여기 뭐 루브르 박물관이나, 또는 이집트에 가면 피라미드, 또 뉴욕에 가면 나이아가라 폭포, 우리 부산에 오면 다이아몬드 브릿지, 광안대교죠. 광안대교 영문명이 그죠. 그래서 또 이것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도 나와 있지만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게 의심이잖아요. 의심이 없다. 뭐가? 관광 매력물이 여행의 중요한 동기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맞죠? 우리 가까운,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중국 만약에 북경을 간다. 중국 북경에 왜 가느냐? 만리장성 보러 간다. 프랑스 파리에 가면 루브르 박물관, 에펠탑을 보러 간다. 이집트에 가면 피라미드를 본다든지. 그렇죠? 그래서 아주 대표하는 어떤 관광 매력물이잖아요. 얘 때문에 여기 가서 이걸 안 보고 온다 이런 경우가 없잖아요. 그죠? 얘가 있어서 이 지역에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어서 우리가 뉴욕
버팔로 지역에 우리가 방문하는 거 똑같은 거죠. 우리 광안대교처럼 그렇잖아요, 그죠? 광안대교처럼. 그래서 이러한 관광 매력물이 그 지역에 많이 있으면 많이 있을수록 좋겠죠. 왜냐하면 그걸 보러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관광 매력물이 있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왜? 여행을 하게끔 만드는 중요한 동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 그래서 관광지로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이런 매력물이 없으면, 우리 부산에 관광 매력물이 없다, 그럼 사람들이 안 오겠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죠? 없으면 모든 관광 서비스는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안 오니까. 뭐 교통도 활발하지도 않을 거고, 숙박업체도 사람들이 안 오니까 별로 필요가 없을 거고, 뭐 음식도 외식업체도 그렇고, 또는 뭐 유통업체니까 여행사 같은 경우도 활발하지 않고, 기타 관광 서비스들이 별로 뭐 컨벤션 센터나 이런 거 별로 큰 쓸모가 없단 말이에요. 왜? 사람들이 와야지 여기에 그와 관련된 관광 기업들이 활기차잖아요. 활기찬데 관광 매력물이 없으면 뭐 볼 것도 없는데 거기 왜 가? 이렇게 되면 안 오겠죠. 안 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매력물들이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 관광지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매력물을, 그죠? 이런 매력물을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기도 이렇게 관광객을 여행 오도록 동기부여하는 매력물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중요한 동기니까. 그런데 실제 우리가 매력물에 돈을 쓰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하지만 매력물은 종종 가장 적은 비중, 여기 지금 나와 있죠. 관광객 지출 경비 가운데 가장 적은 비중의 돈을 종종 받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루브르 박물관에 가는 입장료, 피라미드를 관람하기 위한 입장료, 나이아가라 폴 입장료, 나이아가라 폭포 입장료, 다이아몬드 브릿지는 뭐 입장료가 없죠. 없잖아요, 그죠? 여기 입장료가 전체, 우리가 만약에 프랑스 여행을 간다, 여행 가는 데 드는 경비 있죠. 전체 경비 가운데서 여기 입장료는 뭡니까? 아주 적은 비중이겠죠. 조금만 내잖아요. 광안대교는 아예 없으니까. 만약에 광안대교 보러 부산에 온다, 뭐 차비, 숙박비는 들지만 이거 보는 데는 돈이 안 들잖아요, 별로. 그래서 지출 경비 가운데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오므로서 그 이외에 이런 매력물에는 돈을 적게 지출하지만 교통이나 숙박이나 외식업 이런 데 여행사에다 주는 돈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주변 관광기업들이, 관련 관광기업들이 굉장히 돈을 버는 거죠. 이 매력물이 있음으로써.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매력물을 만드는 것은 뭐 자연 그대로도 있고, 인공 측면에서는 또 국가나 이런 지자체에서 이제 만들어 주는 거죠. 우리 관광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관광객이 지출하는 경비가 이거잖아요. 얘는 뭐 교통비, 그 다음에 아까 숙박비, 그 다음에 식업료비,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현지에서, 이건 오는 데 드는 비용이고, 현지에서 우리가 또 버스를 탄다든지 렌트카를 빌린다든지 현지 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거기서 현지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고, 그걸 기타. 근데 실제 이제 우리가 뭐 에펠탑이나 이런 데 입장료는 뭡니까? 아주 조금밖에 안 되겠죠. 비중이 한 요 정도밖에 안 되겠죠. 요거밖에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런 교통이나 외식, 이런 호텔, 이런 기업들이 뭐 돈을 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조사를 계속합니다. 해마다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지출하는 평균 돈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1375달러를 지출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 경비 가운데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거의 반 정도가 677달러가 쇼핑비로 가장 많이 차지합니다. 숙박비보다 많습니다. 식업료보다 많고 현지 교통비보다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현지 교통이라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에 이제 올 때 역시 비행기 타고 오니까, 그죠? 교통비 들죠, 항공료. 그거는 이제 제외한 거죠. 제외해서 우리나라 현지에서 뿌리는 돈이 얼마냐를 보니까 쇼핑비가 제일 많고, 숙박비 많고, 식업료, 또 우리나라 현지에서 뭐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지 지하철을 탄다든지 드는 비용. 그래서 압도적으로 뭡니까? 하여튼 쇼핑비가 가장 많이 차지하더라.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죠? 많이 차지하더라. 그러니까 여기도 아까 얘기했던 무슨 입장료라든지 기타 비용은, 그죠? 여기에 뭐 들어가겠지만 별로 차지하는 게 없죠. 그래서 아까 관광 매력물에 들어가는 돈은 들어가는 돈이 별로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의 모습입니다. 영화에도 나왔죠. 다빈치 코드라는 영화에도 나왔습니다. 우리 다이아몬드 브릿지 광안대교 불꽃 행사 장면이죠. 유튜브 됩니까? 자, 그 다음에 1, 2, 3, 4 우리 하고 이제 남은 게 여기 어드벤처 아웃도어 모험과 야외 레크레이션이지. 이제 이건 활동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부산에 와서 아까 뭐 먹고 자고 했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예를 들어서 부산에 송정에 갔다. 송정에 가면 뭐가 유명합니까? 서핑, 그죠? 서핑을 타러 갔다. 그럼 뭡니까? 여기 되겠죠. 레크레이션이죠. 여기 야외 레크레이션이 되잖아요. 야외 거기 가면 뭐 서핑 업체들 많죠. 그 사람들 이제 그걸 관리하죠. 그 사람들한테 이제 돈을 내면 우리가 즐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축제, 여기 이벤트 있죠. 여기 페스티벌 이벤트 여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축제 요즘 전주 한옥마을 제가 비빔밥 축제 지난번에 한번 보여줬죠. 그 축제죠. 우리 부산에서도 축제가 굉장히 많이 열리지, 올해는 못했지만 많이 열리죠. 철마 한우 축제, 뭐 자갈치 축제, 그쵸? 음식과 관련 축제들이 많이 열립니다. 그 다음에 7번째가 여기 엔터테인먼트, 아주 뭐 먹고 마시고 이제 노는 뭐 예를 들면 카지노를 방문한다든지 해운대에 있는 카지노 또는 서면 롯데에 있는 카지노의 업체에 가서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좀 공연 같은 걸 본다든지 뮤지컬이라는 공연 같은 걸 볼 수도 있고 그쵸.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8번째는 여기 여행사도 관광객을 유치하고 또 보내고 해외로 보내고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이런데 여행사 역할이 크지 않습니까? 그쵸.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해외여행 가는 사람도 많잖아요. 개별 여행 가는 사람도 많지만 그런 게 이제 여기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5번째 모험가, 이거는 이제 아주 좀 뭐 산악 자전거를 탄다든지 좀 힘든 거 있잖아요. 암벽 타기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말고 이제 그냥 야외에서 활동하는,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뭐 야외 물놀이를 한다든지 서핑을 탄다든지 그런 거죠. 이런 레크레이션 이런 것도 아주 우리 매력적이잖아요. 관광객들이 많이 하는 활동 가운데 하나다. 그와 관련된 업체들이 굉장히 송정에 가면 서핑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이 부분도 역시 가장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부문 가운데 하나다. 현대 관광에서 가장 급속하게 성장하는 부문 가운데 사람들이 이제는 와서 아까 했듯이 그런 서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졌단 말이에요. 그쵸? 예전에는 그냥 송정 해수욕장에 와서 바닷가 보고 산책하고 사진 찍고 뭐 모래사장에 좀 있다가 이렇게 가고 그지?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이제 직접 그렇게 서핑을 타면서 뭔가 활동을 하는 체험을 하는 이러한 행태로 이제 바뀌고 있죠. 그래서 이런 레크레이션 액티비티 이런 게 이제 많이 강조되고 있다. 왜 그러냐? 사람들의 어떤 가치관의 어떤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가치관의 어떤 변화 우리가 이제 과거와 같은 수동적이보다는 활동적인 그쵸 관광을 즐기는 그러한 가치관의 어떤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활동에 대한 수요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야외 활동은 골프도 되고 다 야외에서 하는 거잖아요. 스키도 야외에서 하죠. 스노보드 그쵸 젊은 사람들은 이제 스키보다는 스노보드를 타죠. 그리고 화이트모어 흰 물보라를 내는 래프팅 동강 이런 데 래프팅 있죠. 패러세일링 요건 제가 사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글라이드 타는 사람들 그 다음에 마운틴 바이크 산악자전거 그 다음에 등산하는 사람들 어부 도시 어부 뭐 이런 예능 프로도 있죠. 서핑 그 다음에 요트 타는 사람 요트 탈래 이런 그 업체가 있죠. 우리 북경대 출신 졸업생이 이제 운영하는 그런 요트도 또 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젊은 애들은 한번 예를 관광지 안 봐도 액티비티는 하러 간다. 그렇죠? 연로, 소확행, 워라벨 등 질적인 삶에 대한 관심이 높으면서 질 높은 여행을 한다. 모험심 가랑 한국인 국내에서 뜨는 액티비티. 우리나라 사람들은 스포츠 관련 액티비티 이용 증가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 전 세계에서 무려 741%가 급증했다. 또 이와 관련된 여행 애플리케이션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 에어비앤비와 익스페디아, 트립어드바이스 등 해외 기업도 있고 하나투어 연화를 준 국내 기업도 진출했다. 강원도 양양 서핑 유명하죠. 우리 부산의 송정처럼 또 한강 노을의 카약
이런 것도 굉장히 유명하다. 그래서 이러한 국내 액티비티를 주관하는 우리 한국 이제 업체겠죠. 플립이라는 업체가 이게 최근에 매년 2배씩 성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강원도 양양 죽도 해변에서 서핑을 즐기기 위해 모이던 서퍼들로 북적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단순한 수동적이보다는 이렇게 체험형, 액티비티, 활동형, 그렇죠? 이러한 것도 하나의 트렌드죠. 과거의 관광을 보면 옛날 사람들 가서 사진 찍고 뭐 이런 식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가서 직접 체험하는, 활동에 체험하는, 그죠? 활동하는 이러한 관광으로 변모하고 있다. 그래서 골프 치는 모습 이겁니다. 아까 제가 뭐 동강 래프팅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는 흰 물보라를 내는 래프팅, 이것도 활동이잖아요. 요게 이제 패러세일링, 제가 아까 패러슈트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낙하산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여기 모터보트에다 줄을 매달아 세일링, 바다에서 세일링 하잖아요. 낙하산을 타고 이렇게 세일링하는, 그러니까 패러세일링이라 돼 있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사람들이 많이 즐기죠. 이렇게 두 명이 할 수도 있고, 이제 이거 혼자 1인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탈 수도 있고, 두 사람이 같이 이제 이렇게 타고 다닙니다. 요 이제 등산하는 모습들. 요거 이제 우리 송정에 서핑, 그죠? 송정에 가면 서핑하는 사람들이 많죠.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요트 타는 거, 그죠? 요트. 아빠 나 숨막혀. 요 딸 발 보이죠? 우리 딸이 이렇게 엄마 아빠 사이에 있다. 아주 안전하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액티비티도 즐기고 축제 참 사람들 많이 가죠. 축제나 또는 이벤트는 그보다 규모가 좀 작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가장 빨리 성장하는 관광 부문에서 여기까지죠. 축제와 이벤트가 있다. 그죠? 전 세계 관광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부문 가운데 하나로 페스티벌과 이벤트가 있다. 각 나라와 도시들은 아주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다. 뭐 이걸 유치하기 위해서 메가 이벤트. 예전에 제가 여기다가 마가 이벤트라고 이렇게 스펠링 적어가지고 트루폴스 문제 있죠. 맞는 문제나 틀린 문제를 찾기 했을 때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올림픽, 월드컵 전부 다 세계적인 행사잖아요. 올림픽, 월드컵, 세계 박람회. 지금 세계 박람회는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건 나중에 뒤에 보여주겠습니다. 올림픽 우리가 유치했죠. 월드컵은 일본하고 같이 공동으로 했습니다. 우리가 단독으로는 하지 못했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올림픽은 하계 동계를 다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유치하기 위해서 평창 올림픽 때 뭐 제수 3수까지 막 했잖아요. 그게 이제 메가 이벤트입니다. 이러한 축제와 이벤트는 전 지구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맞죠? 우리 만약에 코로나 없었으면 우리 부산에도 많이 하고 있죠. 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 다른 도시, 우리나라에서도 뭐 전라도면 전라도, 경상도면 경상도, 충청도면 충청, 하여튼 강원도 뭐 전국에서 다 합니다. 그죠? 그 정도로 페스티벌 이벤트는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많이 1년에 한 1000개 이상의 축제가 열립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죠. 다른 나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전 지구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어떤 사회든지 어떠한 종류의 이벤트를 갖다 개최한다. 그게 큰 행사면 박람회가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축제가 될 수 있고, 프레이드, 행진 프레이드 하는 겁니다. 요거 뒤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포츠 행사. 우리 뭐 롯데 자이언츠, 뭐 야구 경기처럼. 또는 이런 좀 좋은 자선 활동하는 경우. 주로 뭐 종교단체에서, 그죠? 바자회라든지 이렇게 해서 자선 활동 행사를 하고 있죠. 이런 거 다 행사에 들어갑니다. 이벤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명한 것은 독일 맥주 축제인 옥토버 페스트, 그 다음에 보스턴 마라톤 대회, 이런 스포츠 행사죠. 전 세계 마라토너들이 이제 여기 참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월드컵 축구, 아까 여기서 메가 이벤트에 있는 것처럼, 그 다음 올림픽 게임, 또 피퍼, 우리 부산 인터내셔널 뭐 필름 페스티벌, 국제영화제, 이런 것들이 이제 부산 국제영화제 아주 인기 있는 축제 가운데 하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축제들이 뭐 우리나라 또는 전 세계적으로 행사 규모도 또 뭐 지역 행사가 될 수 있고 국가 행사가 될 수 있고 아니면 뭐
전 지구적인 메가 이벤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행사들이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걸 또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축제와 이벤트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이 올림픽이죠. 올림픽 경기. 평창 올림픽 우리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세계박람회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걸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중국 상하이에서 이제 크게 했습니다. 2010년대에. 근데 한국에서 아직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우리 부산 시내 곳곳에 다니다 보면 우리 부산 박람회 유치 이게 어떤 그걸 유치하기 위한 그쵸 조직위원회에서 막 많이 이렇게 격려를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왜냐면 우리 나라에서는 한 번도 이걸 여수에 있는 박람회는 이런 큰 행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뒤에 보면 제가 이야기하겠지만 그냥 이제 단순한 엑스포 이런 건데 등록 엑스포라고 아주 큰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 부산에서 한국 최초로 우리 대한민국 최초로 그걸 유치하기 위한 지금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겁니다. 월드 엑스포입니다. 세계 3대 메가 이벤트라 가운데 하나다. 월드컵, 올림픽, 그 다음으로 이제 여기 들어간다. 그래서 개최 기간도 엄청 길고 관람객도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경제적인 효과도 엄청 크고 이걸 2030년에 우리 부산에서 지금 유치하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죠. 되면 좋죠. 되면 이런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니까 참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등록 엑스포, 지금 여수 엑스포 같은 게 이제 인정 엑스포입니다. 그렇죠? 여기 한국 여수대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지금 하려고 어디다가 부산, 북한 이런에 2030년대 이걸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엄청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걸 하면 아까도 봤지만 6개월 동안 개최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파급 효과도 늘고 엄청 우리나라 부산의 발전에 기여를 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부산시에서 굉장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자, 신문 기사 내에서도 부산 엑스포 예정지인 북항 2단계, 1단계는 이미 완공이 됐습니다. 1단계가 뭐 예를 들면 요 지역이다 만약에. 그럼 이제 2단계 지역, 2단계 지역이 이제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월드 엑스포 개최 예정지인 부산항 북항 2단계 구역 항만 재개발 사업이 본격화된다. 그래서 부산항만공사 BPA 있죠. 현재 부산역에 있는데 거기 크루즈 터미널이죠. 거기에 부산항만공사 그 본사가 있습니다. 이번 주 북항 2단계 항만 재개발 사업 수립 용역 발주를 위한 입찰 공고를 게시했다. 그리고 세계 박람회를 유치하면 개최 장소를 시급히 마련해야 된다. 그렇겠죠. 그래서 북항 2단계 항만 재개발 전체 구역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 용역을 우선 발주한다. 2단계 사업구역은 세계 박람회 개최 예정지인 자성대 부대를 포함해 동구, 중구 일원이다. 면적은 유격, 해역, 합해, 해역이라는 것은 아마 매립지를 이야기하겠죠. 총 228만 5,871제곱미터다. 그래서 아마 이 지역이 해당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터미널이 여기 크루즈 터미널이 있네, 그죠? 크루즈가 전박되어 있는 거 있죠? 아마 요 정도까지가 1단계고 요 전체가 2단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엑스포가 개최지로 만약에 개최된다면 여기가 더욱더 빨리 개발이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개최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부산 발전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뭐 수업 이외의 내용이라 하지만 여러분 건강이 중요하니까 이거 보세요. 박테리아. 내가 화장실 가기 전에 박테리아가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개의 박테리아가 우리 손에 묻어 있겠죠. 그래서 화장실 가서 깨끗이 씻고 나니까 5,000개로 거의 없죠. 1억 개에서 5,000개니까 5,430개니까 없는 거랑 마찬가지죠.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놓으면서 우리가 다시 손잡이를 잡잖아요. 손잡이를 잡는 순간 1억 개가 아니고 69억 개로, 그지? 60 맞죠?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억 10억 맞죠? 70억 개로 오히려 화장실 가기 전보다 70배가 불어났죠. 화장실 가기 전에는 1억 개인데 70억이 됐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나와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식당에 가서 삼겹살을 이렇게 싸서 3을 싸서 내가 먹는다면 또는 내 여자친구나 또 내 남자친구에게 먼저 준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좋죠. 엄청나게 좋죠. 그래서 이게 화장실에 이 손잡이, 화장실 문고리 손잡이는 가급적이면 이렇게 오픈되는 것이 좋겠죠. 세면대는 밖에도 두는 것처럼. 우리 지금 경영관에 화장실 위치를 보면 그렇죠. 오픈되어 있죠. 화장실이. 화장실은 문을 닫혀 있지만 세면대는 오픈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손을 씻고 그냥 바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 식으로 구조가 화장실 밖에 이렇게 화장대가 위치하면 훨씬 좋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손잡이를 잡는 일이 없으니까. 그렇죠? 여러분도 건강 유의하세요.